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거 너무 무섭고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위자료 2천만 원도 별도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남편이 잘못해서 돈 많이 받고 할 수 있어 놀랐어요. 꼭 받고 싶어요. 주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어쨌든 살아왔던 시간이 와이프한테도 희생이었을 거니까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저 남편은 일 같이 열심히 있어서 저 돈 안 받고 싶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서로 잘못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아이고, 와이프 그냥 진심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는 줄 모르고 맨날 의심만 하고 그냥 남편 이한울 씨와 아내 뇽 씨는 국제 부부로서 서로 다른 경제관의 차이로 힘들어하는 아내와 관계 개선을 위해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점심시간에 커피 먹는 거 30만 원만 빼고 다 저금해버려요. 끈다. 남편은 아내가 베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없다고 거짓말하고 2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도 추워. 네가 돈 내, 네가 추우면. 우리가 추운 거보다 훨씬 더 추울 텐데 이건 한국 사람도 못 버텨요. 맞아요. 엄청난 짠돌이었는데요. 맨날 돈, 기름 돈. 아내는 그런 남편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계산적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으로 인해 돈을 그냥 쓰니까. 뭐 하는 거야? 아파? 아내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은 술을 마시면 기억이 안 난다며 기억나는 거 제가 책상 쳐서 맥주 쏟아진 거 자신의 행동을 부정해왔지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술은 먹지 말아야지. 가사 조사를 통해 본인의 폭력적인 모습을 직접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아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이후 부부는 심리 상담을 통해 밤 내가 달라져 볼게. 이혼 의사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전 심리 생리 검사에서 남편은 이혼 당하지 않기 위해 폭력적인 주사를 기억 못하는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짓입니다. 사실 본인의 폭력적인 주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부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혼 씨 재산 분할에 관해서 먼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측은 어떻게 조율되기를 원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내분이 20살에 한국으로 와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또 저녁에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재산이 9,100만 원인데요. 집, 차량 남편에게 양보하고 그 예금 적금이 2,8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재산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생각 조금 다른데요, 보면. 왜냐하면 보면 집 남편 명의예요. 차량 남편 명의입니다. 분양권 남편 명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적금은 남편 명의가 있고 아내 명의가 사실 나눠져 있긴 해요. 그래서 2,8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이 보증금, 지금 보증금 500, 그렇죠. 네, 그거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2,800에 500 하면 3,300. 네. 3,300인데 3,300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4,000원 맞춰드리겠다. 오. 이혼한다 그러면 정착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이 그렇게 네. 짠돌이가 아니에요. 사실 쓸 때는 쓸 줄 아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남편분? 어떻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네. 아깝지 않아요, 혹시? 안 아깝습니다. 홍이 큽니다, 생각보다. 네, 네. 남편한테 많이 놀라고 고마워요. 한올 나 좋아하구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원만하게 우리가 4천만 원 재산 가져오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명확하게 재산 분할하고 또 위자료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재산 분할 양보해 주신 거 너무 감사히 받고 또 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거 너무 무섭고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국인 베트남 무시하는 이야기 그것도 너무 마음 아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합해서 위자료 2천만 원도 별도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2천만 원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럼 앞에 그 재산 분할 할 때 같이 얘기를 하시지. 이거를 헷갈리게. 남편분 어떠세요? 위자료 2천을 추가로 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예상 못했었습니다. 위자료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위자료 원래 몰랐어요. 진짜로 이혼하게 되면 더 잘못한 사람이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걸 위자료라고 하거든요. 위자료는 2천만 원 정도 네.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괜찮죠? 네. 그 남편이 잘못해서 돈 많이 받고 할 수 있어 놀랐어요. 꼭 받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4천까지 맞춰주는 양보를 좀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 위자료 얘기를 했는데. 주겠습니다. 그겠다고? 네. 그겠다고? 네. 한국에서 어쨌든 살아왔던 시간이 와이프한테도 희생이었을 거니까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이 굉장히 사실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예.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세요. 2천만 원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안 받아도 돼요. 아, 안 받아도 돼요? 저 남편은 일 같이 열심히 있어서 저 돈 안 받고 싶어요. 같이 남편 열심히 해가지고 네, 돈 안 받고 싶어요. 한우 씨는 어때요? 이게 또 위자료 달라고 그러다가 또 안 받는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서로 잘못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아이고 와이프 그냥 진심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의심만 하고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요. 그래요. 이제 알면 돼. 더 좋게 변화할 여지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융 씨는 왜 울었어요? 저 남편 보고서 울었어요. 아, 남편이 울어서. 보고 위자료 못 받아서 슬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은 아니죠. 위자료 왜 굳어가지고. 기뻐서 저긴 슬퍼서 오는 거예요, 지금? 남편분이 진짜 얼마나 아끼는지를 들어보면 이 재산 분할이나 이거 양보한 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사거든요, 아예. 근데 생필품 어떻게 하냐? 제가 그런 게. 성격이 이런 걸 아니까 친구들도 생일 선물로 생필품 이 컵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선물을. 며칠 지나면 90%인가 환불해주거든요. 아, 환불이 되지. 회사에서 명절 선물 나오는 거 이렇게 공짜 아, 그 명절 선물 나오면은 당 10,000원짜리 올라오고 싼 거 이렇게 꽁쳐놨다가 이렇게 나는 왜 자꾸 빠져드는데 약간? 존경스러운데 이런 거는 되게? 아니, 우리 한우 씨가 사실 칭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하게 대단하죠. 되고. 근데 이제 뭐 다 좋은데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단 한 번도 춥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인데 아니 심지어 여름 지나고 25도로 내려가면 내복이 익기 시작했대요. 보일러 없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두고두고는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 5만 원 때문에 와이프 잃으면 너무 슬프니까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요.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편 이한울 씨는 아내 류웅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해라. 많이 하지 말고. 2, 4만 하면은 우리 진짜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데 진심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기적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이혼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원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상태로
여기에 왔는데 앞으로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내 류웅 씨는 남편 이한울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이혼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지금 핸드폰 봐도 돼요? 저 우리 이혼하면 제가 그 지금 같이 저금한 거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면 저 한국에서 집에 없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하시겠습니까? 이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으시겠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좀 들어볼까요?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고. 두 분 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요. 먼저 아내 측부터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서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음주는 월 2에서 3회만 하기입니다. 월 2, 3회? 네, 끊겠습니다. 보세요. 끊겠습니다. 아예 끊어? 네. 아니 못 지킬 거면 얘기하지 말고. 이분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진짜, 기본적으로 짠돌이 성향이 술을 이길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술값도 아끼신다라는 어떤 각오로 보일러도 안 켜는데 내가 뭐 술 이거 안 먹는 건 일도 아니죠, 사실. 술 끊는 게 아내랑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좋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저 훌륭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 훌륭한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걸 원해가지고. 남편은 우리 가족 모두가 믿는 사람이니까 몸만 좋으면 평생 잘 다니고 아프지 않기. 어머, 네. 꼭 병원 가고 아프지 않기입니다. 남편분이 운다. 이거 또 아파도 울겠다. 또 울겠다. 야, 이 그러니까요. 그 아낀다고 병원을 안 가는데 그게 너무 걱정된대요. 보니까 입으로는 안 했지만 다 있어요. 또 용 씨도. 그러면 남편 측 요구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저희 톨비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분위기 파악도 잘해요, 되게. 빠르게 태세 전환해가지고. 톨비가 또 거기에 있었어. 아유 참. 이거 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톨비를 원래는 장인 장모님이 한국 오셨을 때 입국과 출국이 있잖아요. 원래는 한 번만. 서로 이제 부부니까 서로 도와서 한 번 하면 한 번 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그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남편 중 요구사항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 욕을 좀 잘 하세요. 땡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꺼져, 쳐, 미친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 미친. 그죠? 그거 좋아하시죠? 욕하지 마. 저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싸우면 욕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요 중에 혹시 그래도 이거는 내가 이거 폭발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은 좀 하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어요? 그 중에? 미친. 미친이래. 야, 정확하네. 남편도 이거는 아마 못 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친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쳤어. 왜 나를 보고 미쳤어라고요? 미친 쓰는 욕 아니잖아요. 미친? 미쳤다. 미친 거야? 미쳤어? 아니나? 네. 어때요? 이거 스프에서 뽑기 못해요. 우리가 약간 잊고 있던 게 이분은 베트남 MG예요. 베트남의 MG이기 때문에 사과폰
사자마자 1년 쓰고 오빠 주고 사가지고 1년 쓰고 오빠 주고 그래도 시원하게 3개 사가지고 오빠 다 주고 그건 진짜 젠지다. 너무 멋있다. 오빠한테 새 거를 주진 않고 17을 사서 준 거 아니고 오빠는 두 번째니까. 왜냐면 계속 새 거가 나오니까 16을 내가 사서 쓰고 1년 써보고 17이 나왔어. 그럼 17. 오빠 주고 17 내가 새로 사고. 근데 오빠가 엄청 좋아했겠어요? 네, 저 그거 받고? 옛날에 그 오빠 핸드폰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제가 아, 어릴 때 오빠가 네. 본인한테도 그렇게 해줬구나. 핸드폰도 사주고. 네, 맞아요. 아, 그 오빠가 폰 그거 받고 엄청 좋아했겠네. 자랑 엄청 했겠네. 네, 새 거라고 알고. 네, 맞아요. 그렇죠. 17을 사서 돈이 있는데. 네. 새거 아니도 좋아요. 자, 남편이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본인이 준비한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다고 합니다. 티오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까먼 MB 니모 티엔 단렌 멘 아잉 보납 티오 섭고 아잉 까먼엠 다딘 아잉 바딘 한곱 신로입 비쳐 짬섭 느업 저엠 아잉 뻥건 티오 전혀 섭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차라리 한국말로 하는 게 더. 뭐야 이게? 아니 못 알아들. 아내도 오라는. 야, 모두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한국말 읽듯이 그냥 읽어버리니까 아예 못 읽잖아. 이게 아예 못 알아들. 아예 못 알아듣겠어요? 네, 몰라요. 아 무슨 말인지 아예? 아, 이럴 수가 있나? 영어 얘기하고 성조를 무시하고 그냥 읽었잖아. 요 쓴대로 아, 이걸 글자가 좀 하루 씨는 모르는구나. 그냥 한국말 읽듯이 야. 읽으니까 Comment em biểu Nếu muốn tiếng tăng lên mi Nếu muốn tiếng tăng lên mi 그래?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겠어? 아니 전혀 못 알아듣겠어? 아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한글로 다시 그쵸? 한글로 또박또박 그러면 부족한 나로 인해 날개가 꺾인 나의 전사에게 여보 항상 표현도 서툴고 장난기 많아서 진심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표현하게 되었어. 나 하나만 믿고 한국에 왔는데 부족하게만 해줘서 항상 미안하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부족한 남편이지만 끈다. 불 꺼. 돈을 그냥 쓰니까. 못된 남편은 되지 않을게. 너와 함께하는 내 세상에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은 없어. 늘 사랑하고 고마워. 늘 사랑하고 고마워. 이해했어요? 네. 잘 썼네. 너무 감동하고 남편 더 사랑하고 싶어요. Em cảm ơn vì chồng em đã chịu đựng được tính cách của em và luôn kiểu như là luôn nghe theo lời của em và em chiều em muốn gì được đó mặc dù là mày hơi tính toán với tao đó. 진짜 한 번만 다시 믿어줬으면 좋겠고 오늘부터는 잘못한 거 정확히 알고 가니까 더 잘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Em yêu anh nhiều lắm. 안녕 유람 까먼. 막 폭력적인 모습 보이지 않는다. 본인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가 실행력이 강하니까. 예의라는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가 예의라는 건데 예의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가끔 예의 없는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결코 뒤진 나라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문화적 차이가 있을 때 그걸 맞춰주는 예의를 더 한번 하시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한울 함티 응옥룡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